안녕하십니까. 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도 세 번째 차 사연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방송이 나간 뒤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동차에 대한 고민을 저에게 털어놔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사연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 주제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사륜구동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답변과, 그리고 스노우 타이어는 꼭 장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와 그런 답변을 낱낱이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7세 여성입니다. 벤츠 2300 아방가르드 후륜구동 모델과 사륜구동 모델 중에 고민입니다. 정말 후륜구동 모델보다 사륜구동 모델이 안전한가요? 이러한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후륜구동과 사륜구동, 전륜구동과 사륜구동.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또 어떻게 다른가? 과연 사륜구동은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걱정들, 차 살 때 정말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차를 추려내기도 어려운데 일단 차를 E클래스로 추렸어요. 그러면 또 E클래스에는 이 200, 이 300, 이 400이 있고 220 디젤이 있고, 디젤과 가솔린을 또 고민하다가 그래 난 가솔린 사야지 고민을 끝냈어요. 가솔린에 또 익스클루시브가 있고 아방가르드가 있어요. 뭐 사지? 하다가 결국에 아방가르드로 골랐어요. 그런데 또 후륜이 있고 전륜이 있네, 후륜이 있고 사륜이 있네.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륜이 필요한지, 이거는 꼭 벤츠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벤츠, 아우디, BMW 혹은 현대, 기아에도 모두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사륜구동은 꼭 필요할까? 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그랜저 TG를 타고 있는 47세 여성입니다. 이번에 벤츠 2300 아방가르드로 바꾸려고 하는데 후륜과 사륜구동은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하고, 눈길에 위험하다던데 후륜으로 선택해서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해 겨울을 보내면 안전한지, 아니면 꼭 사륜구동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참고로 그랜저 TG는 11년에 20만 킬로를 넘게 탔습니다. 2300 아방가르드 가격이 좋아서 생각 중인데 후륜구동이고 옵션이 적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되고, 연비가 디젤보다 얼만큼 손해인지 제가 결정장애라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제 메일을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고민이 가득 담겨있는 그런 정말 긴 사연입니다. 그래서 사연 안에 굉장히 질문 사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후륜과 사륜, 스노우 타이어, 그리고 연비고 2300 아방가르드 옵션이 적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간단한 정보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나이는 47살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성별은 여성분, 그리고 고려 차종은 2300 아방가르드 후륜구동 모델과 사륜구동 모델, 그리고 디젤과의 연비 차이도 한번 물어보셨고요. 차량 용도는 일상 주행용, 그리고 연간 주행거리는 15,000km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차량 선택 시의 중점 사양은 후륜구동과 사륜구동, 구동 방식을 조금 더 초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 예산은 따로 기재해 주시는 않았는데 크게 상관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륜과 사륜구동 중에 고민한다고 하셨으니까 예산적으로는 크게 걱정이 없는 것 같아서 후륜과 사륜 중에 어떤 차량이 더 적합하실지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동 방식에 대해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구동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륜구동, 두 번째 후륜구동, 세 번째는 사륜구동입니다. 그래서 전륜구동은 말 그대로 앞바퀴 굴림이고요. 후륜구동은 뒷바퀴 굴림, 사륜구동은 네 바퀴가 모두 굴러가는 그런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구동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클래스는 후륜구동과 사륜구동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사륜구동은 예전에는 이렇게 승용차에 많이 적용되진 않았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과거의 사륜구동 트렌드는 오프로드나 험로 탈출을 위한 SUV만의 전유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륜구동이 이렇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오게 됐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그것은 독일 3사가 만들어낸 그런 변화 때문입니다. 독일 3사라고 하면 아우디, BMW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있어요. 이 세 개 브랜드들이 사륜구동을 승용차에 적용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나 아우디의 콰트로,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포매틱, 그리고 BMW의 X-드라이브, 이렇게 세 가지의 브랜드들이 원래 현대기아는 승용차에 사륜구동을 넣지 않았습니다. 뭐 넣었던 차량들도 있지만 크게 집중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독일 차들이 이렇게 사륜구동을 넣으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되므로 현대자동차도 H-트랙이라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접목을 시켰고요. 그렇다면 왜 승용차에 사륜구동이 들어가야 하는가? 바로 보시면 주행 성능의 향상 그리고 안전한 주행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승용차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어요. 실례로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포매틱의 개항률과 출고율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두 대당 한 대는 포매틱으로 출고된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거의 SUV에는 무조건 거의 다 포매틱이 들어가 있고 뭐 승용차도 가리지 않고 포매틱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BMW나 아우디도 마찬가지고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사륜구동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륜구동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저의 답변은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주행 안정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직진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코너를 돌아나가는 회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와 같이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런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다양한 환경이 있는 나라에서는 포매틱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포매틱을 선택하시면 분명히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행 안정성이 향상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차 구입을 한번 고려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야, 후륜과 뭐 사륜 중에 뭐가 더 좋아? 야, 사륜이 훨씬 더 안전하고 더 잘 나가 라는 답변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더 안전하고 왜 더 잘 나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상단에 후륜구동, 하단에는 사륜구동에 대한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제 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일까요? 바로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은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가는 데도 필요하고요. 차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힘입니다. 마찰력이 없으면 차는 앞으로 나갈 수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찰력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갑자기 어려워져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마찰력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찰력이 있어야만 차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림 보시면 상단에 구동력 100을 가진 후륜구동 차량이 있어요. 후륜구동은 뒷바퀴 양쪽에 50대 50의 구동력을 가지고 있고요. 하단에 사륜구동 차량은 네 바퀴에 모두 25, 25, 25, 25 고르게 25씩 구동력이 배분이 되어 있어요. 마찰력의 한계를 30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찰력의 한계를 구동력이 넘어가게 되면 구동력이 마찰력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또 휠스핀이 일어납니다. 막 휠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못 가고 그 휠스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출력 손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찰력 한계를 30이라고 봤을 때 후륜구동 차량들은 50과 50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0과 30 정도로 쓴다고 보면 구동력을 60밖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륜구동 차량들은 마찰력의 한계 30보다도 더 작은 25, 25, 25, 2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갖고 있는 구동력을 네 바퀴가 온전히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동력 100을 모두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론상으로 제가 대략적으로 한 거라 자세히 파고들면 그런 여러 가지 손실들로 인해서 더 줄어들 수는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후륜구동은 구동력 100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구동력은 60이고요. 사륜구동은 구동력 100을 모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직진성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브랜드들은 굉장히 사륜구동을 많이 씁니다. 왜냐? 그런 고성능 슈퍼카들은 출력이 굉장히 높아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에는 무려 700마력이 넘는데 그 700마력을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바퀴를 모두 굴려야 구동력 손실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륜구동은 그런 고성능 차량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두성에서도 네 바퀴가 모두 돌아가기 때문에 코너를 좀 더 안정적으로 돌아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다양한 환경, 눈이나 비가 왔을 때도 이렇게 네 가지 바퀴에 모두 다 접지를 하고 있고 구동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사륜구동이 주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듯 사륜구동은 네 바퀴에 고루 힘을 분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네 바퀴가 온전히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주행 안정성 면에서 후륜구동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스노우 타이어는 꼭 필요한가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이것도 정말 말이 많고 고민들이 많으세요. 스노우 타이어 겨울만 되면 고민이 됩니다. 후륜구동 타시는 분들은 스노우 타이어 사야 되나, 또 사면 또 어디다 보관해야 되나, 또 금액도 비싼데 또 머리가 아파요. 안 끼면 안 되나? 나 좀 그런데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반드시 장착을 하셔야 돼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 타이어 장착이 안 되면 벌금을 무는 국가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 스노우 타이어는 반드시 장착을 하셔야 된다는 게 일단 결론이고요. 그렇다면 왜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가 가진 본질적인 그런 능력은 바로 주행과 회두 그리고 제동이에요. 앞으로 가고 코너를 돌고 정지하고 이 세 가지가 이 차의 본질입니다. 모든 차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이제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앞으로 갈 수는 있어요. 앞으로 가는 건 쉽습니다. 엑셀 밟으면 앞으로 다 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코너를 돌 때 가장 중요한 건 제동입니다. 앞으로 가는데 서질 못해요. 그럼 바로 박는 거죠.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직진성도 아니고 바로 제동성이에요. 제동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바닥이랑 붙어있는 면이 어디예요? 바로 타이어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28,000개, 거의 30,000개 가까운 자동차의 부품들이 있지만 노면과 붙어있는 그런 부품은 오로지 타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 타이어를 껴야 하는 건데, 왜 스노우 타이어를 껴야 하는지 바로 스노우 타이어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반 타이어와 스노우 타이어는, 이제 스노우 타이어에는 발포 고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타이어랑은 좀 다른데요. 발포 고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 경화 현상이라고 하죠. 타이어가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더 느리게 옵니다. 더 낮은 온도를 버틸 수가 있어요. 그 발포 고무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제 굳게 되면 이제 좀 더 잘 미끄러지겠죠. 근데 아직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접지를 크게 잃지 않는 겁니다. 여기 제가 써놨듯이 안정적인 접지력을 위해서 스노우 타이어를 반드시 끼셔야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트레드면이 훨씬 더 깊고 좀 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찰력을 좀 더 높이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스노우 타이어가 꼭 필요하고,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겨울 빙판길 위에서 사람이 맨발과 맨손으로 이게 네 발 엎드려서 앞으로 기어갈 때와 두 발로, 하지만 두 발에는 아이젠을 장착하고 앞으로 걸어 나갈 때와 어떤 사례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기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일 거예요. 당연히 두 발이지만 아이젠을 착용한 사람이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기 편할 겁니다. 그리고 정지하기도 쉽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바로 스노우 타이어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스노우 타이어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이 영상에는 세 대의 차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윈터 타이어를 낀 차량, 그리고 두 번째는 썸머 타이어를 낀 차량, 세 번째는 사계절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 이렇게 세 대가 나와요. 이 세 대가 빙판길에서 얼마나 제동력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회두성이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가장 왼쪽 차량은 이제 윈터 타이어가 적용된 차량이고요. 가운데 차량은 사계절 타이어가 적용된 차량이고, 마지막 세 번째 차량은 썸머 타이어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회두성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이제 썸머 타이어가 적용된 차량은 이렇게 쭉 미끄러집니다. 빙판길에서 쭉 옆으로 미끄러져요. 회두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코너링에서 바로 사고가 납니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쭉 달려오다가 코너를 도는데 콘을 다치고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엄청나죠? 전혀 회두성과 제동성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사계절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이에요.
이 차량도 아까 썸머 타이어보다 낫지만 뭐 이게 일반 도로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바로 사고 나는 겁니다. 옆 차선을 그냥 넘어간 거예요. 지금 뭐 중앙선을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검은색 차량은 이제 윈터 타이어 보세요. 완전 안정적으로 넘어가죠. 코너와 그런 제동이 아주 정확히 들어갑니다. 이 세 대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시죠? 썸머, 올 시즌, 그리고 윈터 타이어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엄청 차이가 납니다. 네, 여기가 이 영상의 출처고요. 영상으로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노우 타이어는 반드시 장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노우 타이어는 겨울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이 나가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눈이 많이 오면 주행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지만 주행을 꼭 하셔야 되거나 주행이 많으시다면 무조건 스노우 타이어를 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연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부분, 어떤 연비를 고려하셨냐면 벤츠 2300 아방가르드 후륜구동 모델과 4륜구동 모델의 연비 차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공식 재원입니다. 2300 아방가르드는 10.8이고요. 포매틱 아방가르드는 10.3입니다. 이 후륜과 4륜의 차이가 0.5밖에 나지 않아요. 오, 굉장히 차이가 안 나네 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다른 브랜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후륜은 14.6이고요. 이제 4륜 콰트로 모델은 11.8입니다. 무려 2.8이나 연비 차이가 발생을 해요. 아니 왜 똑같은 4륜 구동인데 제조사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벤츠랑 아우디랑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이유는 이 4륜 구동의 방식의 차이 때문이에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식 4륜 구동인 포매틱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4륜 구동인 콰트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식과 기계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서로 장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전자식에 비해서 기계식이 훨씬 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연비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BMW나 현대 자동차들은 모두 벤츠처럼 전자식 4륜 구동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륜과 4륜 구동의 연비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의뢰인께서 아까 2300 아방가르드 가솔린과 디젤의 연비를 한번 비교해달라고도 하셨는데 지금 공인 연비를 보면 디젤이 4.3이 더 높습니다. 확실히 디젤이 연비가 더 좋아요. 그렇다면 유류비 아까 1년에 15,000km 정도 타신다고 하셨으니까 1년 15,000km 기준으로 봤을 때 가솔린은 약 230만원의 유류비, 그리고 디젤은 약 145만원 정도의 유류비가 들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1년에 약 85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년에 85만원?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차를 사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디젤은 아무래도 관리면이나 그런 진동과 소음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000km 정도 타신다고 하면 저는 가솔린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스펙을 한번 비교해 드릴 거예요. 2300 아방가르드와 2300 포매틱 아방가르드는 어떤 스펙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안전사양을 먼저 말씀드리면 2300 아방가르드는 에어백이 7개예요. 그리고 2300 포매틱 아방가르드는 에어백이 9개의 멀티빔 LED 들어가 있고 서라운드 카메라, 능동형 차선 유지 어시스트, 이제 차선 넘어가면 핸들 진동 오고 브레이크 잡아서 차를 중앙으로 밀어주는 바로 그 기능이 2300 포매틱 아방가르드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편의사항으로는 와이드 스크린 콕핏이라고 해서 그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 12.3인치 그 계기판이 들어가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좌석 통풍 시트, 2열 접이 시트, 부메스터 사운드, 전동 트렁크, 핸즈프리 액세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편의사양과 안전사양에서 굉장히 포매틱과 후륜 구동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연 보내주신 여성분께서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편하고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2300 포매틱 아방가르드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뢰인분께 2300 포매틱 아방가르드를 구입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포매틱의 그런 주행 안정성과 그런 여러가지 조건에서의 그런 이득, 그리고 디젤과 가솔린을 비교했을 때 그런 연비, 유류비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가솔린이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벤츠의 E클래스 가솔린이자 4륜 구동 모델인 2300 포매틱 아방가르드를 선택하시면 정말 후회 없고 안전하게 차를 오래 타실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여성분의 사연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드렸어요.
사륜과 후륜의 차이, 그리고 스노우 타이어를 반드시 껴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고려하실 때 이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구동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또 반드시 스노우 타이어를 껴야만 하는 이유도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다른 주제나 다른 차종들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제 메일 주소나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만족을 하셨으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만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한번 어땠는지, 만족하셨는지 조금 아쉬웠는지 한번 달아주시면은 다음 리뷰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